우리 일상 곳곳에 작용하는 심리 이야기를 풀어보는 마인드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이 영화 하나를 붙잡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영화는 유명한 매트릭스입니다. SF 영화계에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갖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매트릭스를 인생 영화로 꼽기도 하죠. 이 매트릭스 안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를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트릭스 하면 공중에 떠올랐을 때 360도 회전하는 이 카메라 워크. 네, 맞아요. 그리고 유명하죠. 총알을 뒤로 젖히면서 피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이끌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그런 멋진 장면들만 해도 볼거리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어떤 심오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공감하고요. 사실 처음에 매트릭스가 개봉했을 때 매트릭스와 관련한 철학적인 책들이 되게 많이 쏟아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뭔가 이해 풀리지 않는 뭔가 의문과 찝찝함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수련도 받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정신과 의사의 입장으로서 매트릭스에 대한 정답이 뭘까? 에 대한 답은 좀 스스로 찾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What is the Matrix? Do you want to know what it is? Unfortunately, no one can be told what the Matrix is. You have to see it for yourself. 이 매트릭스 영화 안에 그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럼요. 독창적인 세계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짚어야지 앞으로 나누는 이야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매트릭스 세계관의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의 뇌는 세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 우리는 그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 세계를 본 적은 없다. 네, 그렇죠. 우리의 뇌는 딱딱한 두개골 안에 쌓여 있어가지고 바깥의 세계를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세계.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 있죠. 그 원피스 가지고 서로 논쟁이 붙었었는데, 이게 흰색, 금색 원피스냐 아니면 검정색, 파란색 원피스냐로 되게 논쟁이 붙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흰색, 금색이 진리냐? 아니면 파란색, 검정색이 진리냐라고 했을 때 둘 다 아니거든요. 둘 다 아니다. 네, 왜냐하면은요, 정말 세계의 색깔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자연의 입장에서는요, 색깔이라는 건 존재가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냥 파장별로 빛이 존재할 뿐입니다. 근데 그 파장별 빛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만약에 박쥐 같은 경우에는 그 초음파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럼 그 박쥐가 인식한 세계와 우리가 인식한 세계는 완전히 다를 텐데, 그럼 박쥐가 인식하는 세계가 진짜냐 아니면 내가 인식하는 세계가 진짜냐? 사실 둘 다 진짜가 아니라 해석한 세계에 불과하거든요. 우리의 뇌는 진짜로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트릭스가 가능해집니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 데이터에서 만들어진 세계와 진짜 세계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거의 측면에서 이제 매트릭스 세계관이 만들어진 거죠. 오늘 제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영화에서 매트릭스 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그 세계관이 하나씩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영화에서는 AI라는 새로운 어떤 주체를 설정을 해서 매트릭스 세계관을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바라보는 매트릭스 세계관은요, 우리의 뇌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해석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나 스스로가 진실을 왜곡한 세계를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네오가 그
매트릭스 세계에서 이제 빠져나오기 전에 네. 이 모어피스와의 대화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엄청난 굉장한 의미가 네. 담겨 있다. 네. 어떤 얘기인가요? 그건? 딱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딱 요 장면이 이제 그 모피어스가 유명한 장면이죠. 네오한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건네면서 어떤 약을 먹겠냐라는 네. 그 장면인데 네. 제가 이제 오늘 할 역할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이랑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빨간 약이랑 파란 약을 제시를 하면서 네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일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기자님은 이런 상황이 되신다면 빨간 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파란 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이런 화두를 던져주기 전에는 크게 의식하지도 않았고 다른 나의 세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살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만약 이런 말씀이 있고 그게 사실이라면 아, 네. 궁금하고 알고 싶긴 해요. 아, 네. 네. 주황생약은 없나요? 주황약을 만들어보고. 아닙니다. 네. 네오도 역시 빨간 약을 선택한 이유가 네. 그 부분을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서 네. 선택을 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누구나 느끼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다들 내 인생의 주체는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살고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명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더럽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갭에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지금까지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만 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구체화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 시간을 이제 저와 함께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세계를 바꿔서 이 빨간 약을 먹게 되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게 됩니까?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뭐냐 하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걸 알게 되면 나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라는 건 나의 자유의지로 돌아가는 그 개체가 아니라 네. 이미 그냥 그렇게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얘를 억지로 끌고 갈 일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 네. 그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네. 봐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해가 깊어지면 네. 조금씩 뜻대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더 나에 가까워지고 더 자연스러워지는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난 그냥 그러한 존재구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거 말씀대로 그런 생각들은 그런 사실들은 네. 꼭 빨간 약을 먹어서 그렇게 경험하고 직면하지 않더라도 네. 지금 내 안에 갇혀 있는 이 세계관 속에서 네. 얘기를 듣고 이해할 수는 없나요? 이게 이해만으로는 참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구딜 헌팅의 예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네네. 그 쇼니 정신과 의사가 윌한테 마지막 장면에 It's not your fault라는 말을 하죠. 네네네. 그때 윌의 반응이 I know, 알고 있어요라고 해요. 네. 근데 그 정신과 의사는 넌 몰라 하면서 계속 한 발짝 다가가면서 It's not your fault라고 해요. 그때 윌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화를 내요. 네.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네네. 그러면서 멱살을 잡거든요. 네. 그래도 한 발짝 더 다가가서 It's not your fault라고 해요. 그때 윌이 그 단단했던 애가 무너지면서 그 숀을 끌어안고 울거든요. 전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로 하는 이해는요, 나의 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요. 근데 윌은 머리로 알았다가 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숀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네네. 내 기저에 이러한 마음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구나를 봐준 거죠.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나니까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떠나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이 있으면 편안한 거짓 그리고 불편한 진실 네. 이 기로인 네. 건데 네. 네오는 일단 불편한 진실을 선택한 거죠. 네. 되게 좋은 비유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앞에 괄호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불편한 진실. 순간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편한 거짓. 왜냐하면은요, 분명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되게 힘들어 하고요. 네. 윌도 보면
선생님이라도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되게 불편해해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윌은 이제 MIT도 갈 수 있어요. 네, 여자친구랑 충분히 사랑도 할 수 있어요. 네. 순간적으로 그 불편한 산을 넘고 나면 남은 내 인생이 훨씬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순간적으로 편안하자고 계속 파란 약을 먹으면 윌은 평생 청소부를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평생 사랑과 그 여자와 제대로 사랑도 못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인생이 길기 때문에 네. 그런 순간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네, 네. 저는 빨간 약을 먹는 게 인생 전체적으로는 더 유리하고 훨씬 더 좋은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그 약을 드셨어요? 네, 저는 일단은 네. 약은 먹은 것 같고요. 어. 그래도 그 과정은 계속 해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나는 다 득도를 했어, 더 이상 내 인생에 뭐가 없어 이런 상황은 아니. 인간인 네네네. 이상 그런 그 경지에 오를 수는 없고요. 제가 빨간 약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네네. 방향은 알겠다. 내가 이 방향으로 네. 애를 쓰면 네.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방향은 알겠다. 옛날에는 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 저도 행복하자고 되게 발악을 많이 했었어요. 무던히도 애썼던 사람인데요. 그렇게 한 노력은 저의 행복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참 웃긴 게요. 저는 과학 공부를 하면서 그 빨간 약을 먹게 됐거든요.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한 그 역사적인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벤자민 리벳이 한 실험이고 아직도 이 실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분분하군요, 아직도. 네. 되게 간단한 실험입니다. 이제 네. 뇌파를 측정을 하고요. 그 여기 손가락의 근전도를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 랜덤으로 돌아간 알파벳이 있어서 네. 그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 시간을 측정을 하는데요. 실험은 그냥 기자님한테 네. 손가락 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손가락을 드세요. 네. 다 실험에 다 합니다. 아. 단 내가 손가락을 들고 싶을 때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네. 내가 손가락을 들고 싶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알파벳이 뭔지만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시간이 측정이 됩니다. 예. 그 뇌파가 언제 움직였는지 시간이 측정이 될 거고요.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의 시간이 측정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손가락이 움직인 근전도의 네. 시간이 측정이 될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세계관에서는 네. 자,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뇌파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움직이면 아주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나의 의지대로 나의 손가락이 움직였구나. 근데 이 실험의 결과는 조금 충격적이게도 뇌파가 제일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손가락이 움직였거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되게 여전히도 분분하고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네네.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 이 실험을 마주했을 때 예. 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너무나 막 진짜 머리를 싸매고 이 책 저 책 공부하면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어느 순간 네. 갑자기 조금만 점이 돼서 툭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아, 얘는 내가 아니었구나. 이 거대한 게 전줄 알았는데 네. 그냥 툭 떨어져 있는 이 조그만 점이 나였구나. 아,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점이 내가 돼서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네. 보면 되겠구나. 를 경험을 했고요. 그게 이제 제가 빨간 약을 먹게 된 저에게 아주 티핑 포인트가 됐던 계기였습니다. 네. 네. 이게 이런 선생님의 경험 사례를 들으면 네. 좀 더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것도 뭐지? 이런 생각이 좀 살짝 좀 스치네요. 네.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네오가 이제 빨간 약을 삼켰는데 네오 입장에서도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죠. 네. 네. 그렇죠. 이제 매트릭스 세계에서 깨어납니다. 네. 그 얘기한 캡슐 안에서 깨어나는군요. 네, 캡슐 안에서 깨어납니다. 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네. 매트릭스 세계에서 온전한 내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빨간 약을 먹고 깨고 났더니 여기 단자가 있고 네. 여기에 뭐가 꽂혀서 데이터가 입력되고 있고 현실 세계는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걸 깨닫고 나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렇죠.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모피어스가 던진 말이 있잖아요. 모피어스랑 그 네오랑 같이 이제 그 매트릭스 세계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 매트릭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면 이제 네오가 헷갈리는 거죠. 진짜가 아니에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모피어스가 한마디 합니다. What is real? 진짜가 뭐지? 촉각, 후각, 미각, 시각을 뜻하는 거라면 진짜란 두뇌가 해석하는 전자신호에 불과해.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드렸던 딱 그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는 진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진짜라고 해석되는 그러니까 이 소리와 이 촉각이 뇌에 신호인 거죠. 뇌의 신호다. 네, 만약에 진짜 AI라는 매트릭스가 그 기자님에게 데이터를 넣어서 나는 이런 행동을 해야겠어라고 하는 순간에 이 촉각과 시각과 청각의 신호를 보내준다면 진짜와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라는 거고 이 매트릭스 세계에서는 AI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의 한 장면도 나오는데 사과를 먹으면 맛있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 사과는 먹고 있진 않지만 그냥 캡슐 속에 갇혀 있지만 사과를 먹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와 진짜 사과를 먹는 거를 이 딱딱한 두개골 안에 쌓여 있는 뇌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의식이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무의식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껍데기 네. 일 뿐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열심히 살고 있고 네. 진정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네.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진정성이 진짜 내가 원하는 정말 온전한 나의 진정성이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뭐 윌 얘기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윌이 청소 부위는 고귀한 일이야 라고 만들어낸 그 지점에서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청소 부위를 해요. 그게 진짜 내가 바라는 삶일까? 그건 아니죠. 네, 그렇다면 숀 정신과 의사 말대로 근데 왜 너는 하필이면 40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전 세계 최고 대학이라고 불리는 MIT까지 가서 청소 부위를 했니? 청소 부위를 하고자 하면 근처에도 많을 텐데 청소 부위이 거기에서만은 아닌 것 같구나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거기서 이제 윌이 빨간 약이죠. 혼란이 생기는 거죠. 진짜 내가 청소 부위를 고귀했던 게 아니라 MIT를 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빨간 약을 마주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관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 매트릭스에서 정말 저는 소름 돋는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딱 그거인 것 같습니다. 모피어스가 Don't think you are, know you are 라는 그 멘트를 던지는데 딱 이 지점에 전 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예를 드셨듯이 나는 성취감이 강한 사람이고 여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맞추기 시작하면 매트릭스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능동적인 거거든요. 내가 규정하고 거기에다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know you are, 네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해는 수동적인 거예요. 한 발짝 뒤에서 나는 성취감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사랑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규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인 거예요. 전 이게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규정을 하는 순간 그거는 본질에서 멀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거 검은색 하면 본질인가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검정색이라고 하는 순간 왜곡돼요. 뭐냐면 검정색의 정의는 모든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게 검정색이거든요. 가끔 뉴스에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검정색을 만들었다. 가시광선 요만큼만 반사를 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검정색도 사실은 검정색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말로 규정하는 순간 네. 실제와 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언어의 해상도는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네. 근데 나라는 존재를 내가 생각으로 규정하는 순간 네. 나라는 존재에서 멀어져요. 음. 그렇게 규정할 일이 아니라 네. 내 생각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네. 그래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봐보자. 네. 요 두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아주 커다랗게 갈라놓는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 이야기를 이제 그 매트릭스 영화에서는 Don't think you are, know you are라고 네.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한 발짝 물러나서 내 자신을 바라본다. 네.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한 발짝 어떻게 물러나야 하며 네.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그대로 바라보는 것인가. 아, 네.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아,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자면 네네. 네. 기자님 지금부터 아무 생각하지 말아봐 주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요? 네.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도 나고 네. 막 나의 의지 나는 나의 의지대로 아무 생각하지 않겠어라고 해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럼 그 생각을 하는 주체는 누군 거죠? 네, 나는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주인인 내가 아무 아, 생각하지 나는. 말라고 하는데 일어나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럼 이 생각은 누가 하는 거지? 아, 이 생각 도대체 누가 하는 거지? 이상하네. 네. 음. 그쵸. 딱 그거야. 그 아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 발짝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감정은 일어나거든요. 오. 걔를 그냥 쫓아가 보는 거예요, 그냥. 오. 네.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그래도 네.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이제 정신과에서는 자유연상이라고 아. 하는데요. 그 정신과에서 이제 사이코세라피라는 상담을 하는데요. 네. 이 사이코세라피라는 상담은 이제 정신과 질환이 없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 상담인데요. 이 상담의 기본이 자유연상입니다. 아. 네, 정신과 의사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아무 이야기든 상관없이 하라고 하고요. 정신과 의사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무의식적인 의미를 파악을 해서 네. 그 의미를 같이 찾는 걸 상담에서 해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신과 의사가 아까 한 발짝 물러서서 봐주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역할을 본인도 하고 정신과 의사가 추가적으로 더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걸 정신과 용어로 하면 옵저빙 에고라고 합니다. 네. 관찰하는 자아. 이 관찰하는 자아의 힘을 키워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주체적인 자아를 가정을 하고 여기서 애쓰면 오히려 내 인생은 꼬여간다. 네, 요 차이가 있다. 자, 오늘 이 시간 영화 매트릭스를 통해서 좀 쉽지만은 않은, 하지만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주셨는데요. 자, 오늘의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누구나 느꼈듯이 참 내 인생은 내가 주체가 돼서 살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살고 있지만 아 정말 왜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라는 이런 느낌들은 네. 아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우리는 해야 돼요. 왜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그러면 이 매트릭스는 누가 만든 거지? 그 매트릭스 자체를 내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닐까? 자꾸 합리화를 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세계 속에 내가 나를 가두고 있는 게 아닐까? 네네. 진짜 세계는 이 무의식 속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짜 세계를 보려면 나의 무의식에 관심을 기울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네네. 그 안에 진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진지하게 내 스스로를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한 번쯤은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다가가면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마음에 드시나요?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